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벌먼 인근 밴코버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경찰과 용의자의 3시간 대치극 끝에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온 불법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수의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한 남성이 현금을 뿌려 인근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남성은 $20만 길거리에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와 똑같은 사기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출근과 급여를 연기하는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수사국이 기밀문서 대량 유출 용의자로 현직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보다 유포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장갑차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을 향해 머리 위로 손을 올린 남성이 뒷걸음질로 다가갑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로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한 겁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용의자는 21살 현역 군인 잭 테세이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방위공군 정보부서 소속입니다. 온라인 채팅 사이트 비공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무단 유포한 혐의입니다. 미 국방부는 문건 유출 행위를 고의적 범죄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용의자 체포 직전에 기밀 유출 후 처음으로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미국 정부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건 내용은 현재와 관련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대신 관련자 색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유출문서 내용을 처음 보도했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군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 정보당국 분석을 추가로 내놓는 등 기밀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월간 기준으로 0.5%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곧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며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인 2월에 비해 0.5%가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낙폭인데다가 0.1% 상승할 것으로 봤던 전문가 전망치도 뒤집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7% 상승했지만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고 2월 상승률 4.9%에서도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완화될 거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년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 지표로 확인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연준이 올 7월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추가 인상은 하겠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 인하 시점을 곧 저울질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가 진정세에다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거란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부에선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며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It's going to take another 4 or 5 months for all the effects of these interest rates to work their way through the economy. And I think that we're probably not looking at a pivot until sometime next year.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는 좀채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난달에 6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국제 유가가 이달 들어 80달러대로 급등한 것도 물가 향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한인타운 뱅크오브 지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극을 이어가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경 한인타운 올림픽과 뉴햄프셔에 있는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이 남성은 은행 창구에서 칼을 들이밀며 직원을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했고 강도임을 눈치챈 다른 직원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강도 용의자와 은행 내부에서 1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주차장에 시동을 건 채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냥 음악 틀어놓고 혼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폴리스한테 얘기를 했어. 저 차가 제 차다. 그래? 그래서 그 폴리스가 들어가서 음악 끄면서 시동을 끄고 키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폴리스가. 이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최루가스를 살포하자 버티지 못한 용의자가 차 밖으로 나왔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각종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총기 난사에 대한 허위 신고도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하루 22차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은 최근 학교 총기 위협 신고가 하루 22차례나 접수됐는데 모두 허위 신고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11학년 학생들의 SAT 시험날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고 이들 모두 장난 전화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도심 외곽에 자리한 고등학교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역시 모두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허위로 총기 사태를 신고할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필요한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저녁 다시 맨해튼을 찾았습니다. 뉴욕 검찰이 금융 사기 혐의로 재소환한 데 따른 것입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제기한 탈세 및 금융사기 소송 관련 증언을 위해 맨해튼 땅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이 증언 녹취 절차는 민사소송의 한 절차로 제임스 법무장관을 만나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 그 증언 내용을 녹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오늘 오전 트루스 소셜에 마침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회사를 건설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한 증언 녹취 절차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진행된 피고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5조를 들며 약 400개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반대로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이는 수법으로 광범위한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부당이득한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환수할 것과 금융 사기에 공조한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뉴욕주 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어이가 없다. 이번에도 역시 날 마녀 사냥할 작정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성추문 입막음 비용 지불 관련 재판에서 34개의 혐의에 직면했으며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 및 허위 정보 유포죄로 고소했으며 그에게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수혜 자격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실시되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대상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허용됐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불법 체류 청소년으로 등록된 서류 미비자는 5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남성이 현금을 하늘로 뿌려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시간, 프리웨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라이트까지 동원해 주위를 살핍니다. 오리건주 5번 프리웨이 인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3분, 한 남성이 프리웨이에서 현금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남성을 찾아냈는데 화재의 주인공은 38세의 남성 콜린 데이비스 메카시로 확인됐습니다. 메카시는 경찰과의 대화에서 돈을 뿌린 이유는 단지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메카시에게 돈을 뿌리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메카시 역시 이를 수긍했습니다. 체포까지 생각했던 경찰은 메카시와 대화를 나눈 후 메카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메카시가 뿌린 액수가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으나 메카시는 20만 달러를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메카시의 친척은 메카시가 가족들의 구좌에서 빼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그리섬시의 경찰서에 무장을 한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 몰래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기아 스포티지 차량에서 한 커플을 찾았습니다. 이들 커플은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도주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붙잡혔습니다. 수사 도중 이들의 차량에서는 264개의 아파트 열쇠와 여러 가지 문을 여는 장비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일요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침입해 열쇠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훔쳐 달아난 것을 포착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강도와 차량 절도, 특수절도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인공지능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나왔다며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사는 제니퍼 데스테파뇨는 딸을 납치했다는 납치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딸의 몸값으로 1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딸의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엄마는 딸의 음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딸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입니다. 협상 끝에 딸의 몸값을 5만 달러로 낮췄지만 엄마와 함께 있던 지인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911에 전화를 걸었고 결국 딸의 무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엔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음성 샘플이 필요했지만 최근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3초 길이의 목소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 당시 정착된 재택근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는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고집하는 직원들에게 급여 감면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과 회사를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인 데이비스 폴크 앤 워드웰 LLP는 최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3일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을 깎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을 한 곳에 모아 일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운영위원회도 최근 회사 최고 간부인 전무이사들에게 일주일에 5일, 직원들에게는 최소 3일 회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하면서 출근 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절한 성과관리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출근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한인 기업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 3일 하다가 어떤 회사들은 이제 안 되겠다. 전부 다 나와라. 안 그러면 뭐 월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봉을 좀 깎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옵션을 주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용시장 과열로 경영진들은 회사 출근을 강요할 경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까봐 재택근무를 줄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이러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월트 디즈니도 재택근무를 축소하면서 일주일에 최소 4일 현장 근무를 요청했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퀄트릭스는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재택근무하는 직원보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직원들의 출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시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철회했던 로봇 경찰견을 범죄 현장에 다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경찰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할 것이라며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전철역 순찰 등의 로봇 경찰견과 자율 경비 로봇 K5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5 스니치봇은 1.5m 크기로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 R2D2와 비슷하며 360도 영상 카메라에 12개 이상의 마이크, 스피커, 열 감지기를 갖춘 감시 로봇으로 원격 조종됩니다. 뉴욕 경찰은 올 여름부터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서 7개월간 스니치봇을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로봇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번호판 판독 기능은 있지만 안면 인식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4개의 다리로 움직여 로봇개로 불리는 디지독을 2대 구입했으며 인질극과 같은 사건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디지독에 위험한 가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롱비치를 지나던 메트로 열차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메트로 A라인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에 찔린 피해 남성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남성 용의자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메트로에서는 6일 전에도 열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승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메트로 측은 치안 당국과 협의해 순찰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쥐박멸 전문가를 임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위직에 해당되는 이 전문가의 연봉은 1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쥐 퇴치 활동을 감독한 바 있는 시 교육부서 직원 캐슬린 코라디를 뉴욕시 최초의 설치류 대책 담당관에 임명했습니다. 코라디는 시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등과 공조해 시 전역에서 쥐 개체수를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코라디는 임명식에서 쥐는 위생, 건강, 주택, 경제 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라며 과학과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 뉴욕시의 오명을 벗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시 전역에서 출몰하는 쥐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쥐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하철 선로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인도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쥐가 서식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 전설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인 9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최근 뉴욕 지하철 안에서 쥐가 잠든 사람 몸을 대놓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뉴욕 한 지하철 계단에서 피자를 물고 가는 이른바 피자 쥐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쥐 목격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식당 안에서 식사가 제한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잠금 장치가 달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쥐 구충제 등을 배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연봉 12만에서 17만 달러를 내걸고 뉴욕에 서식하는 쥐떼와 싸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남가주 보건당국이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큰 불편이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폭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여있는 물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상당수의 모기 유충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해충 통제국은 티스푼 크기에 해당하는 적은 양의 물만 고여 있어도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데 관리되지 않은 수영장과 같이 큰 곳에 고여 있는 물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모기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은 모기 유충 증가로 소독 등 예방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인물의 양이 너무 많아 효과적인 통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